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민사법 완전정복 계속해서 보시는데, 오늘은 385페이지 임대자격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의 대항력 보시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되고 신청한 이유 및 임차권을 소명하여야 한다. 뭐 달에 몇 번씩은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겠죠.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 주었더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안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없었던 것은 취득되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 등기 후 점유 주민등록의 대항력권이 상실되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임차권 등기명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 인정 안 한다는 거. 그래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은 사람이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과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 이 부분을 자주 상담을 받는데, 주택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과연 임차인이 소멸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보증금 중 경매 절차에서 반환받을 수 없었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경락인에 대하여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 이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권인 경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것이라면 배당을 다 못 받아도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돈 받기 위해서 등기부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빨리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 받기 위해서 등기부에 기록되는 거,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러나 이때 대항력 우선 면제권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즉 최선순위에 있었는데 배당에 들어갔는데 배당을 다 받지 못했을 때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일단 우선 면제권에 의한 후행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선 면제권 요건 딱 구비됐을 때 이거는 앞에 경매 말하는 거죠. 그 앞에 경매에서 배당을 한번 참가했으면 그 똑같은 걸 가지고 뒤에 소유자가 바뀌고 난 뒤에 새로 진행되는 곳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는 것은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경락으로 소멸되는 것이므로 제1 경매절차에서 전액 배당을 받지 않아 잔여 보증금 채권이 있어도 제2 경매절차에서 우선 면제권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선순위 담보권의 소멸과 대항력, 판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주택임차보호법
법에 정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가 앞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말소 기준 권리가 소멸되면 그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된다라는 거. 이때는 배당 다 받지 못해도 일단 임차권은 소멸되고 전 소유자 임대인에 대해서 뭐 배당받지 못한 것은 단순 채권 관계로 남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기본 법리가 터득이 안 되면은 이런 판례를 읽어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판례를 읽고 법리를 적용시켜서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지. 국어적으로 읽어내 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대항력의 내용, 양수인에 대한 관계, 임대차 관계의 당연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예컨대 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일단 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 뭐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 그때 소유자가 바뀌면은 그 새로운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게 된다는 거. 법에 의해서 이전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관계의 당연 승계란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빠져나가고 탈퇴하고 새로 소유권 취득한 양수인 등이 그 관계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임차 목적 주택을 신탁한 경우, 신탁법상 수탁자. 하여튼 요거 좀 과거 판례인데 신탁법 이론이 완전히 좀 정립되기 전에, 지금도 아직까지 신탁법 이론이 완전히 정립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대외적으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고, 명의 신탁자가 임차계약 체결 후 임대 권한을 포함하여 처분 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았다. 그 사람 종국적으로 이전받았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됐겠죠. 매수인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 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는데 계약이 해제되어서 종전 소유자에게 복귀되면은 그 요 소유권 회복한 요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 이거는 계약 해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순한 양도담보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에 불과한 거죠.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 임차인의 선택권,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승계된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기간 종료 후와 관련되는 것인데 이쪽에서 아직까지 그 대법원 판례가 정확하게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항자고 확정일자 갖춘 최선순위 임차권 경매의 경우에 배당 참가해가지고 소멸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배당 참가 안 하고 그냥 경락인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고.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경매 신청 대행을 해주냐, 임차인과 뭐 합의하는 거 대행해 줄 수 있냐, 뭐 이런 전화를 하길래 일단 서류를 보내보시라고. 서류도 안 봤는데 내가 뭐 그걸 어떻게 답변해 주냐고. 그래서 그냥 실력 발휘하는 참에 그냥 서류만 봐줬습니다. 그냥 원래 상담료 받고 뭐 이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귀찮고 말하기 싫고 해서 서류 보내보세요 해가지고 뭐 보냈는데 등기부는 또 안 보냈더라고요. 등기부를 내가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등기부 발급받은 거 있으면 보내시라고. 그래 보니까 등기부 갑구에 압류가 여러 개 있고 을구에도 저당권이 여러 개 있는데 16년 11월 16일 정도에 다 되어 있더라고. 등기부에 기록된 빠른 권리가. 그런데 경매물건 명세표에 보니까 16년 5월 달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치니까 금액이 4억 1,000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준 임차인이 보증금 합계액이 4억 1,000쯤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3억 4천에 그 경매를 받을 생각인데 그
임차인하고 합의 봐줄 수 있냐, 그 배당받고 나가도록. 누가 해주겠어요? 그 임차인들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배당 참가 안 해도 4억 1천만 원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자라고. 근데 배당 참가를 했더라고. 배당 참가를 했는데, 그 3억 4천에 경락이 되면은, 그 3억 4천 받고, 앞에 임차권, 이제 받으면은, 그 첫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일단 소멸되겠지. 배당 받았으니까. 근데 잔여 부분만큼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임차인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경락인한테 나머지 잔금 다 받을 때까지 못 비켜주겠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경매 진행 중에 배당을 철회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배당 철회를 했는데 만약에 3억 4천의 경락을 받았으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보증금이 4억 천이고 그것들이 배당 참가를 안 했으면은 3억 4천의 경락을 받았으면은 이 사람은 그 물건을 7억 4천에 경락받는 꼴이 되는 거죠. 3억 4천, 7억 5천, 7억 5천에 경락받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을 정확하게 공부해가지고 권리 분석을 못하는 것 같으면은 경매를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어떻게 그런 실력 가지고 경매를 쳐다보고 앉아 있어. 그 정도 흥분하고 말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에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차기간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양도 사실 안 때부터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걸 거절하고 양도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판례가 정확하게 있는 게 기간 만료나 합의 등으로 종료된 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종료되기 전에 그랬으면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다음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임대인 지위 승계 시에 차임 승계 여부, 차임의 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모든 것이 그대로 승계된다. 단 차임 중 연체 차임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승계되지 않는다. 만일 양수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준점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는 게 아닌데 차임은 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인가, 연체 차임을 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인가는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연체 차임을 보증금으로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망하고 관련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임차권의 대항력과 보증금.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주택임차보호법 3조량에서 정한 요건, 즉 임차계약의 승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 요건을 갖춘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임대계약 당사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화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돈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통장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빌려간 걸 보증금으로 하고 내 들어가서 살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임차 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그렇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3번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장애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된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혼동의 법리에서 소멸된다. 그러나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민법의 법리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 적용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임대차 종료와 대항력.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 제3자에 대한 관계 읽어보시고 존속기간 민법에서도 봤는데 일단은 민법 임대차에는 최단기 보장 규정이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최단기 2년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 주택임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임대사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것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임대차 기간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앞에서도 봤고 주택임대의 묵시적갱신, 법적갱신, 임대인이 주택임대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임차권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만료한 때에 앞에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도 마찬가지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때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의무를 현재 위반한 때는 법정갱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개정된 법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 다음에 차임 정감 청구권과 관련된 규정이 있고 정액 제한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정액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 월차임 비난시 산정률 제한과 관련되는 규정도 있고 보증금 회수, 우선 변제,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 임대차에서 확정일자 이외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우선 변제권이 취득되는데 이거는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나머지 판례들 실무하고 관계 있으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판례입니다. 경공매 시의 특징을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성의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지역마다 일정한 제한 금액을 두고 있고 이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된다라는 거. 주택가액, 대지가액 포함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금액 이런 것도 기억해 놓으면 좋겠지만 저는 기억 안 합니다. 이거 필요할 때 찾아보는 거지 뭐. 시험 치면 뭐 틀리면 되지 뭐. 저거 하나 틀린다고 뭐 학교 갈 시험이 떨어지게 하겠어요. 근데 틀릴 리도 없습니다. 저런 거는. 임차권 등기가 경된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면제권 인정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보고 왔습니다. 우선 면제권과 소액 임차인의 지위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일반적인 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됩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그 소액보증금을 다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액까지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대항 요건만 갖출 게 아니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서 우선 변제 요건도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등기주택 임차 임보호 읽어보시고 주택의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임차보호법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기본적인 내용은 앞에서 봤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주택 임차권 승계와 관련되어서 상속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정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임차권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공동 생활하는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만 승계를 할 것이고, 상속권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임차인 상속권자 없이 했으면은 사실은 배우자 있는 거자만 뭐 단독으로 승계하면 되고, 상속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친족 공동으로 승계한다는 거. 그러나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승계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